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파이썬과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총 5강으로 구성된 이 과정에서는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룹니다. 1강에서는 파이썬 언어의 특징과 실행 방법을 소개하고 2강에서는 변수와 자료용을 학습합니다. 3강에서는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같은 컬렉션 자료용을 살펴보고 4강에서는 다양한 연산자를 통해 계산과 논리를 다뤄봅니다. 마지막 5강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 같은 제어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파이썬의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고 직접 코드를 작성하며 프로그래밍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헬로 파이썬이라는 주제로 파이썬 언어의 특징과 기본적인 개발 환경 설정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파이썬이 어떤 언어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주석 작성 방법과 실행 모드,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활용한 출력까지 실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면 파이썬 환경을 설치하고 간단한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총 6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1번 파이썬 언어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2번 통합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과 파이썬과 주피터 랩 설치 및 실행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파이썬 실행 모드를 알아보며 쉘 모드와 스크립트 모드의 차이를 비교하고 4번 주석 작성법을 통해 코드에 설명을 남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5번 모듈의 개념과 사용 예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6번 표준 출력에서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내장 함수인 프린트 함수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까지 실습하겠습니다. 그럼 1번 파이썬 언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은 1991년 네덜란드의 귀도 반 로썸이 발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다양한 특징과 장점 덕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간결하고 가독성 높은 문법이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들여쓰기로 코드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성입니다. C나 C++, 자바와 같은 다른 언어와도 쉽게 연동이 가능해서 기존 시스템이나 라이브러리를 재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범용성도 큰 장점입니다. 데이터 분석, 웹 개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썬이 활용됩니다. 또한 방대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파일 처리, 네트워크, 웹, 수학 계산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즉 실행 전에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명령어를 한 줄씩 읽고 해석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플랫폼 지원도 뛰어납니다.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동일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배우면서 활발한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자료나 라이브러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활발히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 특성을 말씀드리면 인터프리터 방식이라 C 언어처럼 컴파일하는 언어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속도와 유지 보수, 편의성에서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이처럼 파이썬은 간결함, 확장성, 범용성,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까지 갖춘 매우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이제 이런 파이썬의 특징을 기반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통합 개발 환경, 즉 IDE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앞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IDE는 코드 작성부터 실행, 디버깅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파이썬과 주피터 랩 설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은 공식 홈페이지인 python.org에서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설치 화면에서는 Add Python to Pass 옵션을 체크해야 하고 설치가 끝난 뒤 터미널에서 버전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주피터 랩은
터미널에서 pip install jupyterlab 명령으로 설치한 뒤 jupyterlab을 실행하면 브라우저에서 주피터 환경이 열립니다. 여기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고 파이썬 3 커널을 선택하면 바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곧 시연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3 설치 과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를 열고 python.org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현재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 버전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첫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꼭 제일 아래에 있는 add python.exe to path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야 터미널에서 파이썬 명령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도의 변경 없이 install now 버튼을 눌러 기본 옵션으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윈도우즈 옆에 검색란에 cmd를 입력합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되면 먼저 파이썬을 입력해서 파이썬 콘솔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간단히 Hello World 라는 문자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이 잘 나오면 exit 함수를 호출해서 파이썬 콘솔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이썬 3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피터랩 설치와 실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피터랩 설치 과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주피터랩은 파이썬 코드를 더 편리하게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개발 환경입니다. 먼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다음 명령을 입력해 주피터랩을 설치합니다. 처음 설치하는 경우라면 설치 패키지를 내려받는 동안 다운로딩이라는 문구와 함께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의존성 패키지도 함께 설치되면서 꽤 많은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와 같은 문구가 출력됩니다. 이는 해당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주피터랩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주피터랩을 입력하면 기본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주피터랩 화면이 나타납니다. 커널을 선택해서 새 노트북을 생성합니다. 셀 안에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실행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면 주피터랩이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이 환경에서 앞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피터랩에서 셀을 다루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피터랩에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ES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ES 키를 누르면 명령 모드로 들어갑니다. 명령 모드에서는 셀 자체를 선택하거나 복사, 삭제, 추가, 이동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키를 누르면 커서가 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편집 모드입니다. 편집 모드에서는 셀 안에 코드를 입력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령 모드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ES 키로 명령 모드에 들어간 후 A를 누르면 현재 셀 위에 새로운 셀이 추가되고 B를 누르면 현재 셀 아래에 셀이 추가됩니다. 헬로우를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 키를 눌러서 명령 모드로 들어간 후에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V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삭제는 D를 두 번 눌러서 DD입니다. ES 키 DD 삭제가 됩니다.
주피터 랩의 셀 안에서는 마크다운 문법이 적용된 글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크다운 셀을 만들어서 서식 적용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크다운 셀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엔터를 누르기 전에 이 셀을 마크다운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쪽에 코드 대신 마크다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샵이 하나 붙으면 가장 큰 제목이 나오고 샵의 개수에 따라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와 목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크다운 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실행 단축키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print hello라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현재 셀만 실행이 됩니다. 쉬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실행 후에 아래 셀로 이동이 됩니다. 쉬프트 엔터. 이렇게 명령 모드와 편집 모드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단축키와 마크다운 문법을 함께 활용하면 주피터 랩에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을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 쉘 모드와 스크립트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쉘 모드는 한 줄 또는 여러 줄의 코드를 작성하면 즉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터미널이나 파이썬 콘솔에서 print hello라고 입력하면 곧바로 hello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짧은 코드나 실험, 문법 테스트, 학습에 특히 적합합니다. 다음은 스크립트 모드입니다. 이 방식은 .py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 코드를 작성한 뒤 한 번에 전체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mycode.py라는 파일에 print hello라고 작성해 두고 터미널에서 python mycode.py를 입력하면 파일 안의 코드가 전부 실행됩니다. 이 방식은 프로그램 전체를 실행하거나 저장해 두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정리하면 쉘 모드는 즉석 테스트나 학습에, 스크립트 모드는 완성된 프로그램 실행과 배포에 적합합니다. 이제 직접 이 두 가지 모드를 간단히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의 내장 IDE인 idle을 실행해서 쉘 모드와 스크립트 모드의 차이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idle를 입력하면 idle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print hello라는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즉시 hello가 출력됩니다. 이처럼 쉘 모드는 코드를 한 줄씩 바로 실행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간단한 테스트나 문법 확인, 계산 등에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은 스크립트 모드입니다. IDLE 상단 메뉴에서 파일, 뉴 파일을 클릭하면 새로운 코드 편집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print hello라고 입력한 뒤 파일을 mycode.py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run 메뉴에 run 모듈 또는 단축키 F5번을 누르면 아까 작성한 코드가 한 번에 실행되면서 쉘 모드 창에 결과가 출력될 겁니다. 여기 hello라는 문자열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프로그램 전체를 작성해서 한 번에 실행할 때 유용하고 코드를 파일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재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정리하면 아이들의 쉘 모드는 즉시 실행, 테스트에, 스크립트 모드는 파일 단위 작성과 실행에 적합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모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앞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석은 코드에 설명을 추가하거나 특정 부분을 실행해서 제외할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입니다. 실행 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주석 부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한 줄 주석입니다.
샵 기호 뒤에 작성하면 해당 줄 끝까지가 주석으로 처리됩니다. 간단한 설명이나 메모를 남길 때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주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hello라는 문자열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샵 뒤의 문장은 실행되지 않고 코드 설명으로만 남게 됩니다. 다음은 블럭 주석입니다. 큰 따옴표 3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로 여러 줄을 감싸면 그 안에 모든 내용은 다 주석으로 처리됩니다. 긴 설명을 달거나 여러 줄 코드를 한 번에 비활성화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에 결국 이 부분도 다 주석 처리가 되고 hello라는 문자열만 출력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한 줄 주석은 간단한 설명과 메모, 블록 주석은 긴 설명이나 여러 줄 코드 비활성화에 활용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주석을 적절히 작성해 두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피터 랩에서 주석 관련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샵으로 시작해서 끝부분까지가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주석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엔터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주피터 랩에서 주석을 적용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따라서 이쪽 라인에 아무 곳에 위치를 시킨 후에 컨트롤 슬래시 키를 누르면 이 줄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셀의 블럭 주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럭 주석을 만들 때는 따옴표 3개, 따옴표는 헛따옴표와 이중따옴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쌍이 맞아야 됩니다. 헛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헛따옴표로 끝내고 이중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이중따옴표로 끝내면 됩니다. 이쪽 셀에 있는 이 두 줄은 3개의 이중따옴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가 되고 이 셀의 실행 결과도 hello라는 문자열만 출력이 됩니다. 컨트롤 엔터. 이번엔 헛따옴표 3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참고로 줄바꿈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컨트롤 엔터. 이번에는 파이썬의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듈이란 파이썬 코드가 들어있는 .py 파일을 말합니다. 하나의 모듈에는 변수, 함수, 클래스와 같은 구성 요소가 들어갈 수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의 이름을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먼저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름으로 불러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처리한 뒤 결과를 반환하는 명령어 집합이고 클래스는 속성과 메소드를 가진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이러한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예제를 보겠습니다. put.py라는 모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원주율 값을 저장한 변수, 두 수를 더하는 함수 add, 이름을 속성으로 가지는 person 클래스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모듈을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9.py 파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import f로 모듈을 불러오고 put.py처럼 모듈명 이름 형식으로 접근하여 변수, 함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듈은 코드를 논리적으로 묶어서 재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여러 파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피터 랩에서 모듈 관련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put.py를 보겠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변수 pi에는 3.14라는 값을 저장했고 함수 add는 두 값을 더해서 return, 반환하고 클래스 person는 이름을 받아서 name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self.name 속성에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법 요소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good.py를 보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put.py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import f로 put.py에 정의된 내용을 불러옵니다. print put.py를 실행해 변수 py의 값을 출력하고 print put.add 3, 5를 실행해 add 함수에 3과 5를 더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put.person 홍길동을 통해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라는 걸 만들고 p.name을 출력하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전달했던 홍길동이 표시가 됩니다. 아래 출력 결과를 보시면 3.148 홍길동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모듈을 불러와서 변수, 함수,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의 파이썬 파일에서 정의한 내용을 다른 파일에서 재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는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첫 번째 헬로 파이썬 강의의 마지막 주제인 표준 출력을 담당하는 프린트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는 지정한 값을 표준 출력, 기본적으로는 모니터 화면에 표시해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파이썬의 빌트인즈 모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포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에는 출력 형식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매개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parator입니다. sep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러 값을 출력할 때 값 사이에 넣을 문자열을, 구분자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 값은 공백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코드에서 sep 옵션을 공백으로 주는 경우와 쉼표로 주는 경우 출력 결과가 다르게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ep을 바꿔주면 출력값 사이의 구분 문자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ND입니다. 출력 마지막에 붙일 문자열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값은 역/n 줄바꿈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코드에서 AND 옵션을 공백으로 주는 경우와 마침표 3개로 주는 경우 출력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sep은 값 사이의 구분자를, AND는 출력 마지막에 주피터 랩에서 프린트 함수의 sep 옵션과 AND 옵션을 사용하는 예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p 옵션입니다. sep은 여러 값을 출력할 때 그 값들 사이에 들어갈 구분자, 문자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공백입니다. 예를 들어 print 1, 2, 3은 1, 2, 3처럼 각 숫자 사이에 공백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코드에서 sep 옵션을 쉼표로 주게 되면 1, 2, 3 사이에 쉼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는 똑같은 결과를 출력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코드에서처럼 sep 옵션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백 문자가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코드에서는 sep 옵션을 하이픈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출력 결과에 하이픈이 구분자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ND 옵션입니다. AND는 출력이 끝난 뒤 어떤 문자를 붙일지를 정합니다. 기본값은 줄바꿈 문자, 곧 역/n입니다. 출력이 끝나면 자동으로 줄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 코드에서처럼 AND 옵션을 공백을 주게 되면 줄바꿈 대신 한 칸 띄우고 다음 출력이 이어집니다. 헬로우 파이썬과 같이. 또 AND 옵션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하게 되면 로딩 다음에 점 3개가 출력이 되고 don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sep에 따라 값들 사이의 구분자가 바뀌고 AND에 따라 줄바꿈 대신 다른 문자가 출력 끝에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ep과 AND 옵션을 적절히 사용하면 출력 형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개발 환경 설정 방법과 기본적인 실행 모드, 주석 작성법, 모듈의 개념,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활용한 출력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이썬 환경을 설치하고 간단한 코드를 작성,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변수를 선언하고 다양한 자료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